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1월 26일 오늘자의 마감 증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간만에 증시가 좀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이고 특히 코스피는 1, 2, 3, 4, 5, 6, 7, 7거래일 만에 양봉 마감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반등의 시작인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 대한 제 결론은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중요하다인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오늘 국장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 흐름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2.67, 코스닥은 2.49, 양대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확인해 본다 해도 최근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국내 증시가 계속 음봉 마감한 게 좀 부진하다면 부진한 영향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6천억가량, 기관이 1조 4천억가량,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200억, 기관은 970억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 주체가 되며 상승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한 외국인을 움직이는 게 뭔지 우리가 가장 먼저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다. 이 구조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달러가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떨어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무조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 인상을 금리가 동결될 것 같아서 달러가 올라가고, 그런 구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의 주요 이사들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연준 이사라고 적을게요. 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경제 지표가 조금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모습, 근원 PPI가 어젯밤에 발표된 근원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ADP에서 발표한 민간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조금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면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본다고 했을 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가지고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눌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 연준 위원들이 변별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혹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발언들은 계속해서 엇갈리니까. 시장에서 지난주에는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부각시켰다면, 이번에는 그냥 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는 사람의 내용들을 부각시키는 거니까 사실상 계속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크잖아요. 그에 대해서 신뢰성이 조금 적다, 그에 대한 근거가 약간은 미비하다, 이 관점을 가지고 CME 패드워치는 강한 변동성을 보이긴 보이지만 미 국채라거나 달러와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최근에 이제 셧다운 국면 동안 다양한 내용들이 집계되지 못하고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함께 좀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숫자가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달러가 눌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 엔화 이런 화폐들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증시를 볼 때에도,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을 볼 때에도 단순하게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달러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제1원칙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달러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점을 먼저 꼽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가지고는 이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고 있는 포인트,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기가 있을 텐데, 그게 가장 1순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왜 내일이 가장 중요하냐? 오늘 밤에는 미국의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지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개인소득, 지출. 기본적으로 PC 가격 지수가 발표된다고 함께 이해를 해도 좋아요.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지표가 많이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지표 하나하나의 시선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주식을 한 1년 정도 더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PC 가격 지수가 왜 정말 중요하고 원래도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반응을 했었는지. 실제로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품목이나 개인 소득들이 함께 반영된다는 점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고정적인 CPI보다 PC 지수를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CPI가 아니라 PCE를 기준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오늘 밤에 발표가 된다. 이제 뭐 일각에서는 또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기야 있겠죠.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어떻게 이래서 뭐 지연이 될 것 같다, 무기한 연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PCE 지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걸 보면은 발표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PCE 지수,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새벽 4시에 연준의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 경제가 어떤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 베이지북과 비교하면서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변했다고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베이직을 통해서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토대로 금리가 정해질 수 있고, 향후 지표를 볼 때도 이쪽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밤 미국 증시죠. 가뜩이나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열리고 내일은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반영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의 상승이 뭐 신뢰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 반등에 대해서 혹은 금리 전망에 대해서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오늘보다 내일 더 무게가 클 것 같다, 이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